네, 북한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을 하면서 어제 하루 발열자가 40만 명 가까이 발생을 했고 사망자는 8명이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이번 주에 방역 지원을 위한 실무 접촉을 북측에 제안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북한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된 소식들 조한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북한이 지금까지는 코로나가 세계에서 발생한 지 2년이 넘은 상황이었는데 계속 발생자가 없다 이렇게 말하다가 최근에 발열자가 나왔다, 확진자도 아니고요. 발열자가 나왔다, 공개를 하는 하루하루마다 급진적으로 늘고 있거든요. 지금 북한의 이런 상황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원인부터 짚어주시죠. 일단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그동안 어느 정도 그 통제는 해왔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대형 행사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그때 김 위원장이나 지도부는 마스크를 안 썼고 예. 또 이번에 4.25 열병식 같은 경우는 2만여 명에 달하는 행진 대우도 마스크를 안 썼거든요. 네. 자신감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올해 상황이 변한 게 첫째 오미크론이 이제 등장을 했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1월부터 북중 신의주 단둥 간의 철도 교역을 재개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4월 29일 날 중단했습니다만 이런 배경이 일단 깔려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결정타는 4월 25일 열병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4월 말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병이 시작됐다. 이게 이제 그 비상방역사령부가 한 얘기고 예. 김정은 위원장 본인 입으로 뭐라고 말했냐면 수도권으로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됐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4월 말부터 수도권에서 평양에서 시작됐다는 얘기인데 그 전에 열병식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김 위원장이 이제 자기 체제 결석한다고 고향으로 돌아간 그 2만여 명에 달하는 사람들 다시 평양을 다시 불렀어요. 예. 사진 찍는다고. 그러면 이제 이동이 전국적 이동이 겹치는 거죠. 그러네요. 모였죠, 돌아갔죠, 또 모였죠. 그리고 이제 급속히 확산되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 환자는 발생을 했어도 예. 정황을 보면 그동안 통제는 해왔던 것 같은데 이번 오미크론 사태에다가 사회 열병식이 결정적인 어떤 촉발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 코로나 관련 의약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했냐 그런 질책도 하고 특히 의약품 공급을 위해서 군 투입을 하겠다 이런 명령도 내린 바가 있는데 이 코로나 확진 수치도 그렇고 이렇게 북한의 상황을 공개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지금은 사실은 상황이 워낙 급하기 때문에 무슨 뭐 미국을 생각한다, 뭐 지원을 생각한다 이걸 떠나서요. 물론 향후에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처음에 18,000명이 환자가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12일 날. 그리고 이제 6명이 사망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다음 날 이 숫자가 17만 5천 명으로 늘었고 이 사망자가 이 21명으로 늘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은 이 30만 명이 달하는 환자가 발생했는데 사망자 숫자는 줄어요. 예. 15명으로. 그리고 어제는 39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사망자가 8명으로 더 줄어요. 예. 우리 한국의 그 주말 기준으로 봤을 때 2만 5천 명 확진자에 한 48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럼 이건 말이 안 되죠. 북한에 적용을 하면 대략 사망자가 500에서 1000명은 나와야 되거든요. 거기다 우리는 백신까지 맞았잖아요. 예. 네. 거기다 저쪽은 영양상태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저 숫자가 만일에 물론 이제 유혈자이기 때문에 다 확진자로 볼 수는 없지만 예.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8명, 20명 요 정도 사망자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통계는 다 틀리다고 봐야 되고 그리고 일단 PCR 검사라든지 기본 진단 키트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나오는 통계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의 통계다.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김정은 위원장 오늘 새벽에 나온 속보를 보면 굉장히 많이 그 간부들에게 화를 냈다고 하거든요. 약국에 가서도 약이 제대로 그 비치되어 있는지 또 24시간 영업을 하는지 왜 비상약품을 국가 예비 의약품들을 긴급 해제해서 배치해라 했는데 제대로 배치도 안 했고 약국이 24시간 돌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약사들은 옷도 방역 옷도 잘 안 입는 것 같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근거가 그러면 그 상비약들이나 약들이 제대로 있는 걸 기본으로 하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약품 같은 게 그럼 있다는 뜻일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죠. 왜냐하면 근데 왜 김 위원장이 위원장이 지금 예. 모순된 말을 하는 게 예. 전날 분명히 그랬거든요. 내가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을
당 중앙위원회에 바치겠다고. 네. 약이 있는데 본인이 약을 바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약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네요. 제가 이제 소련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예. 소련 말기에도 병원에 가면 약이 없었어요. 그 병원에 갈 때 진료는 받지만 약은 제가 사가야 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병원에 약이 있는 게 아니고 예. 장마당에서 특히 중국산 약재나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상비약을 가지고 있고 예. 개인들이 약을 활용을 하는 거지 약국 가면 약이 있고 병원에 가면 약이 있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질책을 하는데 의료기관도 질책을 했지만 검찰소장을 질책을 했거든요. 그렇죠. 만일에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 의약품 공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의료계를 이 보건복지부를 얘기하지 경찰청장을 부르다가 욕하지 않거든요. 검찰청장이랑. 그러니까 이 통제력을 강화해서 강제적으로 동원하겠다는 얘기인데 예. 근데 약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약은 장마당에 있거든요. 근데 장마당은 또 통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약을 바친 사실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처음부터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본인이 약을 바쳤다는 얘기는 예. 다른 사람들도 가정에 있는 상비약을 내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이 기사를 보면서 중앙검찰소 간부를 질책했다고 그래서 북한은 검찰소가 의학과 관련된 곳인가 했더니 그게 전혀 아니군요. 지금 검찰총장이 우리 방역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군요. 또 이런 가운데 북한은 중국에는 방역 지원을 요청을 했고 지금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유엔에서도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 우리나라랑 미국도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북한이 받아들일지가 관건인 거잖아요. 일부 중국 내에서는 벌써 아마 지원이 갔다는 얘기들이 있고요. 의사들이 뭐 몇 명 갔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예, 물품도 물론 첩보 수준입니다만 네. 북한이 처음으로 국제사회에 도움을 요청한 게 이제 1994년에서 말까지 있었던 고난행군기거든요. 그땐 지원을 요청했어요. 예. 근데 본인이 지금까지는 북한 체제 수립 이래 가장 심각한 국가적 위기가 고난행군기였거든요. 네. 근데 본인 입으로 지금 건국 이래 대동란이라고 말했거든요. 거기 준하는 위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대응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지만 지금은 이제 시, 군, 구를 모두 봉쇄했기 때문에 예. 이 상황에서 외부와 접촉을 한다는 거는 사실 어렵죠. 지금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상황이 진전되거나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금 외부 지원밖에 답이 없거든요. 예. 그다음에 지금 김 위원장이 어제 정치국회에 보도된 정치국회에 의하면 물론 이제 중국을 강조했지만 선진국들의 이 방역들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럼 중국뿐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김 위원장이 선진국이라는 표현 안 써요. 자기들이 제일 잘난 나라라고 생각하지. 네. 근데 선진국들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것도 잘 연구하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복수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선진국이라는 건 이 의료 선진국을 중국을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은 김 위원장이 직접 이렇게 매일매일 챙길 정도로 이게 정권 안보 위기로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은 있죠. 그러니까 그 4월 25일 열병식만 하더라도 수많은 관중들과 김정은 위원장도 마스크를 전혀 쓰지 않고 밝은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례적으로 우리 코로나 걸렸습니다. 공개를 한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는 더 이상 뭐 대외적으로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정도가 아닐 상황이 극단적으로 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럼? 일단 만일에 예. 그동안 코로나 환자가 많았는데 예. 숨겼다. 그러면은 사이오 때 저렇게 할 수가 없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상황을 공개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냐면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듯이 바로 사이오가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거든요. 예. 그럼 김 위원장이 귀책 사유거든요. 책임이 그럼에도 지워지는군요. 불구하고 밝혔다는 얘기는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통제해왔는데 예. 뭐 이제는 외부에 알리려고 한다 그게 아니고 지금은 정말로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내부 단속이 가장 시급한 상황인 겁니다. 예. 네. 근데 지금 북한이 그 뭐 미국도 백신 줄 수 있다, 유엔도 지원 가능하다, 우리나라도 오늘 이렇게 뭐 통신선이나 그 남북 연락 사무소 통신선을 통해서 제안을 할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게 급한 상황이라면 북한이 지금 중국만을 바라볼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또 주춤하는 멈칫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내부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백신인데 예.
물량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물량. 지금까지 코백스가 줬던 게 1, 200만, 뭐 3, 400만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걸 갖고 국경을 열릴 수는 없는 거고. 북한이 인구가 지금 2,500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7천만, 8천만 도수 정도를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안 받을 이유가 없죠. 그걸 예. 받게 되면 이 위드 코로나 전환할 수 있거든요. 아, 그러면 또 내부적으로는 김 위원장 업적으로 치장할 수 충분히 있거든요. 예. 네.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받아들일 수는 있겠으나 근데 그런 물량 자체가 성에 안 차기 때문에 그렇게 약간은 멈칫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예. 뭐 의도적으로 뭐 그 대북 지원을 의도해서 뭐 했다 이런 것보다는 네네. 정말로 상황이 긴박하니까 그 내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일단은 공개를 한 거고요. 예. 더 이상 마지노선을 넘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문제를 지금 다른 나라들이 모두 위드 코로나 전환한 이유는 백신을 맞았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백신밖에 답이 없거든요. 이 위기가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백신을 확보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산 시노팜 시노백은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걸 알거든요. 그렇죠. 이미 코백스에서 시노팜 시노백을 준다고 그랬을 때 북한이 거부했어요. 그런데 서방의 백신들은 거부는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수령을 안 해가니까 코백스가 딴 데 넘긴 거지. 결국 북한이 받는다고 그러면은 중국 백신보다는 아무래도 안전성이 확인된 서방의 걸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럼 그 정도의 물량을 줄 수 있는 데는 코백스가 아니거든요. 예, 예. 그건 한미가 결정할 네.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게 결국은 해법은 한미의 결정에 달려 있다고 봐야죠. 그렇다면 근데 북한은 과거에도 이런 대북 지원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았었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대로 지금 북한의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도움을 좀 받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열려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문재인 정부 초기에 네. 이제 5만 톤 쌀, 예. 5만 톤 지원 가지고 이제 의사를 물어보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물량이 너무 작았어요. 예. 50만 톤이었으면 얘기가 달라졌겠죠. 그다음에 이제 5만 톤을 결정해 놓고 받을래 말래 결정을 북한에 공을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경우보다는 강제적으로 줄게. 그렇죠. 주기를 결정했다. 대규모 물량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체면을 중시하기 때문에 네. 그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는 여러 가지 방식을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지금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럼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을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날 텐데 북한 문제는 분명히 나오겠고요. 그럼 지원 문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도 어느 정도 그 북한에 대한 이런 사태 해결에 대한 그 단초가 나올까요? 일단 이제 의제는 세 가지로 이 대통령실에서 말했죠. 예. 하나는 이제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 네. 그다음에 경제 안보, 그다음에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이 세 가지 중에서 보면 사실은 이 두 가지 경제 안보하고 국제사회의 기여 이 두 가지. 그러니까 3분의 2가 사실 미국이 만들어 놓은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예. 인도태평양 전략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뭐 최우선 과제는 북핵 문제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북핵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사실 이번 미국의 입장은 그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만들어진 민주주의 대 군의주의 간의 대립구도 여기서 미국의 네트워킹의 강화가 사실은 더 큰 목적으로 보여지고요. 예.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이 이미 전술핵 개발, 대남 선제 사역까지도 지금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북핵 위협이 이미 임계점을 넘었고 네. 그다음에 북한 코로나 사태가 저게 크게 악화되면 그게 우리한테도 영향이 미쳐요. 어떤 여러 식으로요? 가지로. 북한 내의 불안정성이 커지거든요. 네. 그럼 그게 한국에 다 고비용 구조로 전가가 되거든요. 아. 북한 내 불안정성이. 그러니까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주도해서 북한 내에 이 코로나 문제를 해결하는 걸 견인해 낸다고 그러면 이제 결국 아마 그림은 우리가 돈은 내고 미국이 백신을 허용해주는 아마 이런 컨비네이션이 될 거거든요. 만일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한반도 문제가 계속 강대강 국면으로 가는데 예. 북한이 지금 자기 앞을 가리지 못한 상황이 됐거든요. 이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주는데 남북미가 만일에 그 공조를 한다고 그러면 이 핵위기도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고 남북 관계에 이게 물꼬가 틀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분명히 조건 없는 인도 지원이라는 표현이 들어있거든요. 네. 조건 없는. 미국도 의료 지원은 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북한 내 사태가 오히려
그 명분을 만들어 준 거죠 지금 남북미가 만날 수 있는. 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이런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좀 주춤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예측도 있더라고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엊그제 쐈던 방사포로 추정되는 세 발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예정돼 있던 기술 시험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는 뭐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쐈다가 아니라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거기까지는 한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지금 도, 시, 군을 모두 봉쇄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뭐 미사일 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군 또 이제 4.25 때 열병식에 참석했던 병력들 중에 상당수가 이미 감염이 됐을 거거든요. 예. 네. 그 다 정예 병력들이거든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굳이 병력 이동이 필요한 그런 그 국방력 강화 행보, 핵능력 고도화를 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안 하지는 않겠죠. 이미 스케줄이니까. 그러나 이 속도는 조절할 것 같다. 핵실험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그런 스피디한 가파른 속도로 아마 무력 시위보다는 어느 정도 숨고르게 할 가능성이 좀 있죠. 미국 쪽에서는 이번 달에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최근까지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미국 측의 발표는 좀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미국도 추정이고요. 예.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되는 삼봉갱도안을 우리가 몰라요. 네. 내부 구조를 모릅니다. 그리고 3월 초부터 지금 복구를 했는데 예. 그 입구를 폭파해도 내부에 여러 가지 균열 상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또 안에 차폐막도 만들어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즉각적으로 준비됐다는 건 미국 측의 판단인 거고요. 그러니까는 상당히 보수적인 판단인 거죠. 예. 그렇게 본다면 조금 넓게 본다고 그러면 아직 준비는 덜 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ICBM과 다르게 핵시험을 하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도 안보리에서 무작정 대북 제재 반대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 그러면 ICBM 관련은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되지만 또 북한이 핵실험을 6번 했거든요. 네. 인도하고 파키스탄도 6번 하고 그 이상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급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핵능력을 고도하려면은 추가적으로 필요는 한데 예. 그렇게 급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핵실험은 정치적 카드가 더 크거든요. 그럼 정치적 타이밍을 좀 조절하겠죠. 그 카드를 써버리면 남는 카드가 없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윤 정부하고도 대화 여지가 없고 예. 미국도 초강경으로 돌아설 수도 있거든요. 물론 거꾸로 대화가 가속화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화 국면이 파국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카드는 좀 마지막에 쓸 거다. 거기다가 지금 인민들, 북한 주민들이 동요까지 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핵실험하고 노동시민의 대서특 필요하기는 그것도 또 손이 부끄럽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숨고르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 관련된 이슈들 조한번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